셀렉션 룰의 한 가지 패러티에 대한 셀렉션 룰을 봤는데 우리 그거는 낯설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2P에서 1S로 트랜지션을 할 때 나오는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0이 아닌 때가 언제냐? 우리 그때 그 셀렉션 룰을 봤었죠. 그래서 그거는 일렉트릭 다이폴 오퍼레이터가 벡터 오퍼레이터고, 그러니까 패러티 오드이고, 따라서 이니셜 스테이트와 파이널 스테이트는 패러티가 달라야만 0이 아닌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얻는다 라는 걸 했는데, 우리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중요한 로테이션에 대한 셀렉션 룰을 이제 생각해 봅시다. 로테이셔널 시메트리. 물론 일반적인 로테이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좋지만 우리 처음부터 그러면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Z 방향에 대한 로테이션. 그래서 우리 그 로테이션에 해당되는 오퍼레이터를 RZ 방향으로 파이만큼 Z축을 중심으로 한 거를 R 데타 파이 써니까 이렇게 쓰지 뭐. 두 개가 구별이 되나? 구별이 되죠. far 다음과 같이 쓰면 이게 변화하는 게 어떻게 되냐 하면 파이로 다음과 같이 우리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Z 방향으로 로테이션을 하는 거는 우리 어떻게 볼까? 어떻게 보는 게 좋나? 지난번에 한 것처럼. 지난번에 어떻게 했더라? Z 방향으로 된 거는 예를 들어서 델타 파이만큼 하는 인피니테시멀 트랜스포메이션을 보면 델타 파이를 하면 요게 이렇게 주어질 테니까 그럼 이거는 1 마이너스 어떻게 되는 거야? dd 파이 앞에다 써야 되는데 델타 파이 dd 파이 플러스 다음과 같이 주어지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여기 있는 LZ가 어떻게 되나? I분의 H바 DD 파이니까 요거를 쓰면 1 -
마이너스 I 델타 파이 LZ 여기 이 팩토리얼이 빠졌네. 이렇게 될 테니까 우리 요거가 인피니테시멀 한 거니까 이거는 델타 파이 H바 LZ 사이로 쓸 수 있으니까 우리 이거를 계속 델타 파이를 계속 여러 번 하면 유한한 거는 뭐냐면 파이 LZ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트랜슬레이션을 했을 때는 모멘텀 오퍼레이터가 나왔는데 그때 우리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트랜슬레이션의 제너레이터라고 부른 것처럼 여기서도 Z에 대한 로테이션을 했을 때 LZ라는 오퍼레이터가 나오죠. 따라서 LZ가 Z 방향에 대한 로테이션의 제너레이터예요. 이게 다음과 같은 표현은 LX, LY에 대해서도 전부 다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그러면 로테이션을 했을 때 X나 P는 로테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주어지냐면 우리 인피니테시멀 로테이션을 했으니까 X 프라임은 R 좀 이제 G 파이 같은 걸 지우고 되고 인피니테시멀한 걸 보면 R이 인피니테시멀 한 경우는 1 마이너스 여기까지만 쓰면 되니까 여기 뭐가 빠졌는데? H바가 빠졌죠? H바분의 I 델타 LZ를 쓰면 R 떼고 XR 이거는 1 떼고니까 I 델타 오버 H바 LZ 리니어 텀까지만 쓰면 H바분의 I 델타 LZ가 돼서 X 그 다음에 하나는 I 델타 H바 하고 LZ와 X의 커뮤테이터죠. LG와 X의 커뮤테이터는 LG가 XPY 마이너스 YPX니까 X랑 이거는 다 X랑 커뮤트하고 요거는 PX만 커뮤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쓰면 X 마이너스가 있고 Y가 있고 PX랑 X를 하면은 PX랑 X랑 마이너스 IH바 플러스 I 델타 H바에 Y에 마이너스 IH바 마이너스 H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지. 그래서 뭐냐면 X 마이너스 델타 Y 델타 Y라고 쓰니까 헷갈리나? Y 델타 다음 거 쓰면 되고 물론 마찬가지 방법을 하면 Y 프라임은 Y 여기는 Y를 집어넣을 때 LZ를 쓰면 이거 Y를 집어넣으면 요거만 요 텀만 넌제로인 양이 주어질 테니까 X가 주어지고 PY는 마이너스 IH바니까 부호가 반대이고 X 델타 Z 프라임은 LZ와 Z는 커뮤트하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보면 굉장히 헷갈리긴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매트릭스 형태로 쓰면
x 프라임이 x 마이너스 델타, y 프라임은 x 델타 플러스 y. 다음과 같은 3x3 매트릭스가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지우개.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럼 유한한 델타가 인피니테시멀한 거니까 유한한 걸 하려면은 이거를 뭐냐면 아까처럼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쭉 하면 되죠.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또 아는 게 우리가 이미 아는 게 뭐냐면 Z만큼 회전시키는 매트릭스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사인 파이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다음과 같이 되는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있다는 걸 알죠. 여기서 파이가 인피니테시멀 할 때 파이가 델타라고 했을 때 델타의 리니어 텀까지 하면 1, 1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바로 이게 나오는 거죠. 인피니테시멀 트랜스포메이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G 방향에 대해서 했지만 그럼 다른 방향에 대해서도 이무의 방향에 대해서도 해야 되지 않냐? 그렇죠. 그럼 이무의 방향인 건 LG에 해당되는 거를 우리 똑같이 다 늘리면 어떻게 하냐? 아까는 우리 Z 방향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방향을 하나 정해야 되는데 그 방향을 n hat 유닛 벡터로 파이만큼 이무의 축에 대해서 되어 있는 거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따라서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회전에 대한 제너레이터라고 우리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 회전을 얘기했으면 우리 지금까지 물리량을 회전에 대해서 어떻게 변환하느냐에 따라서 스칼라, 벡터, 우리 이런 걸로 정의를 하죠. 그러니까 스칼라는 로테이션에서 변하지 않는 거. 벡터는 코디네이트 벡터가 로테이션에서 트랜스폼하는 것처럼 각각의 성분이 트랜스폼하는 그 양을 벡터라고 하죠. 양적학에서는 물론 똑같지만 양적학에서는 벡터 오퍼레이터라는 건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죠. 로테이션의 R처럼 트랜스폼하는 거. 이렇게 트랜스폼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V 벡터 오퍼레이터를 VI라고 하면 이 주인 어떤 오퍼레이터가 세 개의 셋이 있어서 V1, 2, 3가 있는데 그 V1, 2, 3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과 오퍼레이터와 다음과 같은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만족시킬 때 V1, 2, 3를 벡터 오퍼레이터라고 불러요. 이 데피니션이에요. 벡터 오퍼레이터의 데피니션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면
그럼 LI는, LJ는, RJ는 R처럼 트랜스폼 한다 그랬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되죠? 우리 지난번에 다 했잖아. IH 바 엡실론 IJK IK 다음 것 같이 우리 여러분들이 다 집어넣어서 우리 다 해보면 되는 거고. LI PJ 또 PK로 돼서 R이 트랜스폼 하는 것처럼 R이 LI에 대해서 커밋하는 건 같은 형태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만족하기 때문에 모멘텀 오퍼레이터도 벡터 오퍼레이터예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VI를 앵귤러 모멘텀으로 하면 LJ는 LK니까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 자체도 벡터 오퍼레이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스칼라 오퍼레이터의 데피니션은 스칼라 오퍼레이터를 F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걸 만족하면 이 F를 스칼라 오퍼레이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벡터나 스칼라의 데피니션은 항상 그 관심 있는 시스템의 매트릭, 다시 말하면 이게 유클리디언 스페이스냐, 뭐 민콥스키 스페이스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적어도 유클리디언 스페이스에서는 로테이션에 대해서 R이 트랜스폼하는 것처럼. 근데 로테이션에 대해서라는 게 고전역학에서는 정말 로테이션이라는 아까 본 3x3 매트릭스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인피니테시멀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하고 인피니테시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변하면 우리 오비탈 앵글러 그 로테이션에 해당되는 제너레이터인 앵글러 모멘텀 오퍼레이터와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로 벡터 오퍼레이터, 스칼라 오퍼레이터를 정의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드디어 벡터 오퍼레이터와 스칼라 오퍼레이터를 정의했으면 그럼 우리 이제는 어떤 시스템에 로테이셔널 시미트리가 있으면 그 시미트리에 해당되는 결과가 시미트리가 있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성질이 어떤 게 있는지를 이제 살펴봐야죠. 그래서 이제 로테이셔널 시미트리가 있는 경우, 로테이션이 물론 디스크리트한 로테이션에 대해서 시미트리가 있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정사각형 같으면 중심을 지나는 수직축에 대해서 4분의 파이의 정수배만큼 돌리는 것도 시미트릭하지만 우리 그런 거 말고 그냥 컨티뉴어스한 로테이션에 대해서 시미트리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중에 한 예가 물론 그런 로테이션에 대해서 컨티뉴어스 시미트리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보다는 सब셋이지만 센트럴 포텐셜이 있는 경우에는 포텐셜이 회전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니까 카이네틱 에너지도 그렇고 해밀토니안이 인베리언트 하죠. 그래서 우리 센트럴 포텐셜이 있는 경우를 고려합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동안 칠판이 안 마르네. 센트럴 포텐셜인 경우, 다시 말하면 포텐셜이 R의 크기에만 의존하는 그런 시스템, 로테이셔널 시미트리가 있죠. 로테이셔널 시미트리가 있다는 건 뭐예요? H와 이무의 방향으로 가는 파이에 대한 커뮤트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렇게 써도 유한한 파이나이트한 트랜스 로테이션에 대해서도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인피니테시멀 로테이션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죠. 인피니테시멀 로테이션은 제너레이터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니까 다음 같은 거가 성립을 하죠.
그 다음에 물론 L 스퀘어 이렇게 되면 L 스퀘어랑도 커뮤트를 하죠. 당연히. 따라서 H 물론 L 스퀘어랑 LZ도 커뮤트하죠. 그래서 센트럴 포텐셜에서는 커뮤트하는 옵저버블의 맥시멀 최대가 뭐냐면 해밀토니안 L 스퀘어 LZ예요. 그래서 그 세 개의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으로 우리 웨이브 펑션 아이겐 펑션을 기술할 수 있죠. 그 각각에 해당되는 퀀텀 넘버를 NLM으로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 자, 그래서 셀렉션 룰을 보기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우리가 하이드로진 애톰 같은 거 센트럴 포텐셜인 경우도 봤지만 여태까지 해밀턴 여러 가지 시스템을 봤는데 그 시스템을 보면 주어진 에너지 레벨이 디제너리트한가 안 한가 디제너러스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그젬플을 볼 때마다 그 이그젬플의 특성, 그 시스템의 특성상 이건 디제너러스가 어떻게 있는가를 스펙트럼을 보고 알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 디제너러스가 있는지를 보일 수 있어요. 그 디제너러스가 어떻게 보이냐? 만약에 H랑 어떤 옵저버블에 해당되는 허미션 오퍼레이터랑 커뮤트하면 우리 이게 뭐죠? 여태까지 얘기한 것은 이게 컨서브 된다 그랬죠? 컨서브 되고 어떤 오퍼레이터가 해밀토니안과 커뮤트하면 해밀토니안과 이 오퍼레이터의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을 구할 수 있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푸사의 n이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펑션이면 이것도 아이겐 펑션이죠. 왜? 우리 이건 쉽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H 푸사의 n 프라임은 푸사의 n이고 O와 H는 커뮤트하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도 상관이 없고 요거의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을 쓰면 En 푸사의 n이니까 푸사의 n이 H의 En의 아이겐 밸류를 가진 아이겐 펑션이면 그게 O를 어플라이 한 것도 역시 아이겐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렇게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을 쓰면 푸사의 n 프라임도 아이겐 펑션, 푸사의 n도 아이겐 펑션. 그러니까 두 개의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을 쓰면 디제너러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O 프라임을 작용한 거랑 O를 작용한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다음과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있으면 커뮤트하는 게 있으면 디제너러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건 요게 푸사의 n 프라임이 푸사의 n에 비례할 수 있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O라는 거를 적용을 했는데 그게 처음에 푸사의 n과 다른 펑션을 주게 되면 디제너러스를 주지만 만약에 그게 푸사의 n에 비례하는 함수면 사실 디제너러스를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뭐냐면 그럼 어떤 경우에 그럼 두 개가 비례하냐? 그래서 성질을 보면 O라는 오퍼레이터의 특정한 성질을 보지 않고 첫 번째 해밀토니안과 커뮤트하는 오퍼레이터가 하나만 있으면 디제너러시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psi n 프라임이 psi n과 비례해요. 그럼 언제 디제너러시가 있냐? O1은 O2가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O1과 O2가 전부 해밀토니안과 커뮤트하면 그렇지만 O1과 O2는 서로 커뮤트하지 않으면 적어도 이런 두 개만 있으면 이러면 반드시 디제너러시가 있어요. 그러면 O1과 O2가 커뮤트하지 않으면 H와 O1의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은 구할 수 있죠. 그죠? 반면에 H와 O2의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도 구할 수 있죠. 그러나 H와 O1과 O2의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은 구할 수 없어요. 그죠? O1과 O2가 커뮤트를 하지 않으니까. 그럴 경우 그럼 psi를 적당히 골라서 어떻게 하냐면 H와 O1의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으로 고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지만 H랑 O2는 커뮤트를 하니까 새로운 웨이브 펑션 O2에다가 psi를 어플라이 하는 거. 이거는 역시 psi와 같은 아이겐 펑션, 아이겐 밸류를 갖죠. H, 해밀토니안에 대한 같은 아이겐 밸류를 갖죠. psi랑 같이, psi와 같은. 근데 뭐냐면 O1과 O2가 커뮤트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G psi랑 G는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다른 펑션이에요, 이거. 이건 같은 함수가 될 수 없어요. 따라서 뭐 같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른 뭐 같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어떤 하나는 psi는 O2 psi랑 다르죠. 왜냐하면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이 될 수 없으니까. 따라서 적어도 더블리 디제너릿해요. 그죠?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 센트럴 포텐셜인 경우가 그렇죠. 센트럴 포텐셜인 경우에는 해밀토니안과 L 스퀘어랑 LZ는 커뮤트하죠. 이걸 보는 게 아니고 해밀토니안과 LX와 LZ는 해밀토니안은 LX에도 커뮤트하고 LZ와도 커뮤트하죠. 그렇지만 LX와 LZ는 커뮤트하지 않죠. 그게 바로 요 O1과 O2에 대한 예죠. 그런 경우에는 디제너러스가 반드시 있다 이거예요. 디제너러스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디제너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요 성질을 확인을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그걸 보면 해밀턴이요. LX, LY가 있으니까 그거를 레이징, 로어링 오퍼레이터, 레더 오퍼레이터를 쓰면 이거는 역시 0이죠. 왜냐하면 이게 LX, LY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인데 해밀토니안은 LX와 LY 커뮤터니까 당연히 L 플러스 마이너스 커뮤터하죠. 따라서 psi NLM에 L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플라이 하면 이거에 해밀토니안을 어플라이 하면 이건 psi NLM이 EN의 아이겐 스테이트면 지금 이 이퀘이션을 보면 거기에 L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플라이 한 것도 같은 에너지 EN을 가지죠. 그렇지만 같은 함수냐? 같은 함수가 아니죠. 요거는 맨 처음 거랑 마지막 거를 쓰면 앞에 비례상수까지 다 집어넣으면 NL M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다음과 같이 됐죠. 다시 말하면 다음과 같은 걸 쓰면 psi NLM의 에너지 아이겐 밸류는 M의 인디펜던트예요. 그죠? M을 하나 올리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어진 NL에 대해서 2L 플러스 1개의 디제너러스가 있는 거죠. 다음과 같이 우리 확인해 볼 수 있다 이거.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다음 같은 여러 가지 성질을 알았으면 우리 이제 로테이션에 대한 셀렉션 룰을 알아봅시다. 그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분들이 뭐 원자물리나 딴 거를 하게 되면 6J 심벌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배워서 우리 그런 것들은 우리가 소위 일반적으로 이런 걸 전부 다 다루는 거를 소위 위그너-에카르트 세어렘이라고 불러요. 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대학원에 가서 양적학을 들으면 배우는데 요즘 대학원에서는 이걸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이거의 서브셋, 우리가 필요한 아주 간단한 형태의 서브셋만 배울 거예요. 그 기본적인 테크닉은 다음과 같아요. 테크닉 중에서 처음부터 벡터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스칼라 오퍼레이터 가지고 먼저 봅시다. 어디서 시작하냐면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와 스칼라 오퍼레이터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예요. 정의를 이용하면 LC LX, LY에 대해서도 쓰지만 셀렉션 룰을 쓸 때는 요거보다는 아까 쓴 것처럼 L 플러스 마이너스를 쓰는 게 좋아요. 이것도 역시 0이죠. 왜냐하면 F는 스칼라 오퍼레이터니까 LX, LY에 대해서도 커뮤트하죠.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러니까 만약에 벡터 오퍼레이터면 좀 더 복잡해요. 다음과 같은 커뮤테이션 릴레이션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딴 게 여러 개가 있지만 그럼 스칼라인 경우 이렇게 놓으면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의 왼쪽과 오른쪽에 다른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집어넣은 샌드위치를 시켜서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 0이죠 이거. 근데 이건 LG 곱하기 F 빼기 F 곱하기 LG죠. 여기 LG가 있으면 이쪽에 어플라이하고 LG가 오른쪽에 있으면 이쪽에 어플라이하면 이쪽에 어플라이하면 M'H 바 곱하기 F 빼기 F 곱하기 MH 바죠. H 바를 빼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0이면 조건이 두 가지가 있죠.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자, 요거는 M 프라임 마지막 거에서 처음 거의 차이를 델타 M이라고 하면 이게 0이 아닌 한 M과 M 프라임이 같지 않는 한 이건 0이죠. 이게 0이 아니면 당연히 요거 0이 되죠. 그래서 이게 스칼라 오퍼레이터에 대한 첫 번째 셀렉션 룰이에요. 스칼라 오퍼레이터의 경우에는 이니셜 스테이트와 파이널 스테이트 M 값이 같아야 된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요걸 쓰면 N 프라임, L 프라임, M 프라임, A 스퀘어드 F. 이제 우리 쉽게 할 수 있죠. L 스퀘어를 이쪽에다 어플라이한 거랑 저쪽에다 어플라이한 거를 쓰면 어떻게 되나? L 프라임, L 프라임 플러스 1, L 플러스 1. 요게 0이 아니면 이게 0이죠. 그죠? 이게 0. 이게 두 번째 셀렉션 룰이죠. 두 개를 결합하면 스칼라 오퍼레이터 F의 NLM과 M', L', M' 사이의 매트릭스 엘리먼트는 0이 안 되려면 델타 L은 0, 델타 M은 0이어야지. 자, 한 가지가 남았죠. 요거 안 썼죠. 그거를 쓰면 이거는 L 플러스 마이너스 F 다음 거 쓰면 되죠.
L 플러스 마이너스를 여기다 어플라이한 거. 이건 L 플러스를 여기다 어플라이한 거는 L 마이너스를 어플라이한 거에 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죠. 그걸 쓰면 첫 번째 건 H반에다 빼고 스퀘어 루트 L 프라임 플러스 1 M 프라임 마이너스 1 L 마이너스를 어플라이한 거를 쓰면 되는 거니까 요거에 N 프라임 L 프라임 M 프라임 마이너스 1 하나가 준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된 건지 알겠죠? 왜냐하면 L 마이너스를 어플라이한 거에 허미션 컨주게이트를 취한 거니까. 뒤에 있는 거는 H반은 빼고 쓴 거니까 스퀘어 루트 이제 L 플러스를 어플라이한 거니까 L 플러스 1 M 플러스 1 N 프라임 L 프라임 M 프라임 F N L M 플러스 1이지. 이게 0이죠. 복잡하네. 복잡하지만 우리가 안 게 뭐죠? 요 사이에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0이 되려면 델타 M이 0이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M 프라임 마이너스 1이 M이 돼야 되죠. 여기서는 M 프라임이 M 플러스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 그걸 쓰면 위에서는 M 프라임 대신에 M 프라임 대신 같으니까 M 프라임 대신에 M 플러스 1. M 플러스 1을 쓰면 M 프라임 M 플러스 1이 되죠. 자, 이렇게 쓸까? 이게 M이니까 이렇게. M 제로지 M 마이너스 1이 M 프라임 마이너스 1을 M으로 썼으니까. 그죠? 다음과 같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L이 L 프라임이랑 같아야죠. 그죠? 이것도 이거야. 똑같죠? 근데 밑에 거는 여기는 이게 M 프라임에 대해서 없지만 우리 이거 잘 아는 게 뭐냐면 M 프라임이 M 플러스 1이랑 같아야 돼. L 프라임은 L이랑 같아야 0이 아니죠. 그죠? 근데 앞에 건 팩터가 똑같아졌으니까 이제 요게 같아야죠. 세 번째 셀렉션 룰이죠. 이 셀렉션 룰은 뭐죠? 앞에 두 개랑 어디셔널 한 개 더 얘기하는데, 이니셜과 파이널이 L 값이 같아야 돼. 이니셜과 파이널의 M 값이 같아야 돼.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M 값에 상관없다는 거죠. M이든 M 플러스 1이든 N과 L만 같으면 요게 M이면 요게 M 플러스 1로 하나 더 느리거나 하나 줄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칼라 오퍼레이터의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0이 되지 않는 거는 M의 인디펜던트예요. N과 L에만 의존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 이 세 개를 다 했으니까 이 세 개를 다 했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한 걸 한식으로 써봅시다. 한식으로 어떻게 쓰는가? 이 세 개를. L과 L 프라임 같아야 돼. 자, M과 M 프라임은 같아야 돼. 뒤에 있는 요 나머지 0이 아닌 양은 N 프라임 L에만 의존하죠. M에 의존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그거를 N 프라임 L 두 개 그어서 다음과 같이 쓰자 이거. 여기 이렇게 작대기를 두 개 그은 요거를 우리가 reduced matrix element라고 불러요. 하지만 이 이름이 여러분들을 속이지 않는, 이름이 여러분들을 현혹시키지 않도록. 이건 매트릭스 엘리먼트 아니에요. 그냥 넘버예요. 그죠? 넘버죠. 이게 매트릭스 엘리먼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 이 스테이트에서 이 스테이트로 가는 매트릭스 엘리먼트죠. 이건 그 중에서 요거 L 프라임이 같고 M 프라임이 같고 나머지 요거에 있고 나머지 있는 이 상수는 N 프라임 L에만 의존하는 양인데 그 소스가 어딘지를 보기 위해서 다만 이렇게 쓸 뿐이다. 썼지만 이게 매트릭스는 절대로 아니에요. 넘버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reduced matrix element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스칼라 오퍼레이터에 대한 셀렉션 룰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죠. 좋은데, 예쁜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수식이 예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한 건 아니지. 다 이해를 안 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그샘플을 하나 들어봐야죠. 이그샘플은 하이드로젠 애텀에 대해서 R 스퀘어 이 값을 계산해 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냐? 그럼 이게 n이 2니까 2LM의 사이의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계산해야 되죠? 물론 expectation value니까 그러면 2면은 n이 1인 거, L이 1인 거, L이 0인 거에 네 가지 상태가 있잖아요. 네 가지 상태에 대한 expectation value를 다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디제너리트한 상태니까. 이걸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게 상태가 n equal 2인 상태가 4개 있으니까 4개에 대한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계산해야 되네. 라고 해서 계산을 할 거죠. 이제 첫 번째 이제 무식한 방법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걸 배우고 나면, 이게 스칼라 오퍼레이터네. 그죠? 스칼라 오퍼레이터면 이거에 2, 1, 1. 예를 들어서 2, 1, 1 R 스퀘어 2, 1, 1은
n 있고 l은 같아야 되고 m의 인디펜던트하다 그랬죠? m의 인디펜던트 하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210 r제곱 210랑 같을 테고 이건 21 마이너스 1 r제곱 21 마이너스 1이랑 같을 거라. 그 다음에 2 0 0 r제곱 이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4개 중에서 여러분들은 2개만 계산하면 돼요. 이 2개는 어떻게 계산해? 일어났으니 계산하면 되지.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 이거 하나,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계산하면 되지. 바보 같은 짓이죠. 어떻게? 이 중에서 제일 계산하기 쉬운 걸 골라서 하면 되죠. 제일 계산하기 쉬운 게 뭐예요? m이 0일 때죠. 요거만 계산하면 다 구한 거랑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그 2개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첫 번째를 계산하는 거는 나는 210만 계산하면 돼. 인테그랄 psi 210의 제곱 r 제곱 d 3승 이거는 요게 r 제곱 d dr d 오메가니까 인테그랄 dr r 4승 그 다음에 r21 r의 제곱 인테그랄 d 오메가 y10 phi의 제곱 이건 1이죠. 스페리컬 하모닉스의 노멀리제이션에 의해서 이것만 계산하면 되죠. 이거는 인테그랄 저부터 무한대까지 R4승 R1의 제곱은 R21의 제곱은 여러분들이 책을 찾아보면 하이드로젠 애텀인 경우에는 3승 A0의 스퀘어분의 R 스퀘어 A0분의 R을 X라고 놓으면 DR이 빠졌네. A0의 5승 위에는 4, 6, 7이니까 A0의 3승 아니지. 3승, 5승인데 7승이니까 제곱이지. 스퀘어드 어떻게 돼? R에 6승 DR 나누기 24 6팩토리얼이죠? 6팩토리얼이 얼마야? 5팩토리얼이 120인 720 720을 24랑 30 30에 이자죠. 두 번째. 그래서 요거를 요 양이 뭐냐면 우리가 봤던 아까 리듀스드 매트릭스 엘리먼트로 쓰면 요거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제로 리듀스드 매트릭스 엘리먼트는 우리가 이거 계산하면 되죠. 역시 앵귤러 파트는 또 아까처럼 해. psi
200의 제곱에 D3승 R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R 제곱에 Y. 요거는 역시 1이고 앵귤러 파트는 우리 걱정할 필요 없고 요거는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R 4승 R 제곱에 요거야 4승에 2A0의 3승 1-2A0분의 R 제곱에 R 오버 A0 dr 역시 이걸 집어넣으면 아까처럼 x를 제 A0분의 R이라고 넣으면 4, 5에다가 3이니까 2분의 A0의 스퀘어드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dx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x 4승 2분의 x의 제곱 e⁻ x죠? 그럼 요거는 x 4승 빼기 x 5승 더하기 4분의 6승이니까 4분의 x 6승이니까 적분하면 이건 30 적분하면 4 팩토리얼 빼기 5 팩토리얼 더하기 4분의 6 팩토리얼이네 4 팩토리얼이 얼마지? 4 팩토리얼이 24 빼기 120 이건 120에 6, 720을 4로 나누면 180인가? 180 24 이게 5 팩토리얼인가? 마이너스 맞죠? 40 이게 60에 이거 84네 84를 2로 나누니까 42 A0 제곱 그럼 또 문제를 뒤집어서 psi가 이거일 때 R제곱을 구하라 그러면 노멀라이즈 돼 있죠. (2분의 1) 2, 0, 0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플러스 I 2, 1, 1 R제곱 2, 0, 0, 0 마이너스 I 2, 1, 1 이걸 하면 2분의 1 2, 0, 0 R제곱 2, 0, 0 딴 건 다 없어지고 마지막 거 2, 1, 1 R제곱 2, 1, 1 이건 2, 0 reduced matrix element의 (2분의 1) 아까 계산했죠? 42A 제곱에 30A 제곱 72, 36 A0 제곱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아까 스칼라 오퍼레이터에 대한 매트릭스 엘리먼트는 다음과 같이 썼는데, 이게 보면 여기는 이 오퍼레이터가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를 가지고, 이게 앵귤러 모멘텀이 L이 0인 오퍼레이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L이 0이면 이게 L이 0이면 이게 0이 되지 않으려면 요거랑 요거로 어플라이한 요 상태가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가랑 Z의 퀀텀 넘버가 요거랑 같아야만 0이 아니죠. 여기 L이 0면 제로에다가 L을 더하면 L이죠. 그 LM이에요. 그래서 L과 M은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스칼라인 걸 했으니까 이젠 벡터 오퍼레이터를 볼 거예요. 근데 벡터 오퍼레이터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XYZ가 있으면 XYZ의 1차식으로 Z, X 플러스 IY, X 마이너스 IY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치면 Y10, Y11, Y1-1에 해당되죠.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 L이 1인 오퍼레이터의 셋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퍼레이터 L이 1인 오퍼레이터랑 이걸 했을 때 두 개를 더했을 때 가질 수 있는 거는 뭐야? 1과 L이면 L 플러스 1, L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이렇게 가질 수 있죠. 그거랑 이거의 앵귤러 모멘텀 컨서베이션을 따져보면 된다 이거예요. 말은 이제 처음에 이걸 보고서 그렇게 확장하라는 거는 이상하게 보이지만 이제 드디어 뭐냐면 조금 더 복잡한 이제 벡터 오퍼레이터에 대한 셀렉션 룰을 보자. 벡터 오퍼레이터에 대한 셀렉션 룰은 물론 당연히 좀 복잡하겠죠. 우리 앞에서 스칼라 오퍼레이터에서 했던 경우랑 똑같은 걸 따라서 하면 돼요. 똑같은 걸 따라서 하면 된다는 게 뭐냐면 L 스퀘어랑 LZ, L 플러스 마이너스와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양쪽에 스테이트를 샌드위치 시키면 되겠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제일 복잡하기 뿐더러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벡터 오퍼레이터가 Vx, Vy, Vz가 있으면 이 세 개의 셋이 벡터 오퍼레이터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L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과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 뭘 만족하는지 우리 알죠. 그럴 경우 이렇게 쓰지 않고 아까 우리 X 플러스 마이너스 IY를 쓴 것처럼 다음과 같이 쓰자 이거야. 만약에 이게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하면 레이징 로어링 오퍼레이터에 해당되는 거예요. 같은 L에 대해서 M을 하나 올리거나 내리는 오퍼레이터죠. 그리고 나서 LG와 L 플러스 마이너스랑 또 딴 게 있나? L 스퀘어도 하나? L 스퀘어는 나중에 하자. 첫 번째 LG랑 VG는 0이죠. 그죠?
두 개 같은 Z 컴포넌트니까. 두 번째 LZ와 V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LZ VX 플러스 마이너스 IVY니까 각각을 쓰면 IH 바 CXY CY 마이너스 X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리고는 H 플러스 마이너스 H 바로 묶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BX 플러스 IBY인데 우리 이렇게 쓰지 말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 플러스 마이너스 IBY가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HV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죠. 세 번째,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만 있냐면 그렇지 않죠. 지금 LZ만 봤는데 이제는 아까는 스칼라 오퍼레이터면 여기 스칼라에든지 L 플러스 마이너스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좀 더 복잡해. L 플러스 마이너스랑 V 플러스 마이너스 0 L 플러스 마이너스 VZ는 마이너스 플러스 H V 플러스 마이너스. 다섯 번째 L 플러스 마이너스 V 마이너스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2배 H 바 VZ. 요건 트리비얼한 거고 요건 내가 증명을 했고 요거는 숙제. 제로 넣을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우리 이제 해야 될 게 뭐죠? 요 사이에 지금 하나, 둘, 사실은 릴레이션이 두 개 있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이에 왼쪽에 N 프라임, L 프라임, M 프라임, 오른쪽에 NLM을 놓고 매트릭스 엘리먼트 사이의 관계를 구하는 거예요. 훨씬 더 복잡하죠. 그렇지만 조금 아까 내가 한 생각을, 내가 했던 얘기를 잘 보면 V 플러스 마이너스는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일 때는 M 값을 하나 올리거나 하나 내린다고 했죠. 하나 올리거나 하나 내리는 거는 L은 1이야. L은 1, 이거 하나 올리고 내리는 거. 그러면은 요게 마치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치면 Y1M에서 M이 1, 0, 마이너스 1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그게 이니셜 스테이트에 어플라이 된 거에 각운동량. 사실 두 개의 각운동량을 더해서 나온 모든 가능한 상태 중에 파이널 스테이트의 L 프라임, M 프라임이랑 맞는 거. 그거 사이가 이제 0이 아닌 거죠. 근데 그걸 보려고 하면 조금 아까 본 것처럼 L이 1인 거랑 그다음에 NLM 사이에 두 개의 앵귤러 모멘텀을 더해야 되죠. 앵귤러 모멘텀 두 개를 일반적으로 더할 때 뭐냐면 인디비주얼 앵귤러 모멘텀을 토탈 앵귤러 모멘텀 스테이트로 써야 되니까 인디비주얼 앵귤러 모멘텀의 프로덕트를 토탈 앵귤러 모멘텀에 대해서 토탈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그런 인디비주얼한 걸로 쓰려고 하면 그 사이에 관계를 맺는 걸 클랩시 골단 코에피션트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매트릭스 엘리먼트 이 셀렉션 룰을 구할 때는 반드시 클랩시 골단 코에피션트가 들어와요. 더럽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관계가 복잡하지만 이 관계에 대해서 클랩시 골단 코에피션트를 도입해서 셀렉션 룰을 구한 다음에 역시 복잡하지만 example을 들고
이거는 복잡하니까 이그샘플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좀 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 숙제로 여러분들한테 연습을 많이 할 수 있게 이제 내줄 테니까. 우리 오늘은 다음 거를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오늘은 강의를 여기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요 사이에다가 지금까지 구한 요 5개의 커뮤니케이션 릴레이션 양쪽에 스테이트를 샌드위치를 해서 구할 수 있는 셀렉션 룰이 무엇인가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구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